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보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 북중 간 국제 화물 열차 운행 재개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난 1월 16일 날 오전 9시였는데요. 네. 신의주를 출발한 열차가 단동을 잇는 조중 우이교를 건너서 단동역에 도착을 했어요. 한 20량 정도의 길이었는데요. 네. 기관차 1량, 그다음에 승객차 1량, 화물차 18량이었습니다. 다음 날 17일 오전 7시쯤 물자를 싣고 다시 신의주로 돌아왔는데요. 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그날 오. 새로운 열차가 단동역으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차례 지금 단동으로부터 물건을 싣고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무역열차가 북중 국경 봉쇄 이후에 건너서 물건을 싣고 들어온 것은 24개월 만입니다. 그러게요. 2년 만에 또 이렇게 국제무역 열차가 다시 운송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는데, 자, 일단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좀 싣고 돌아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혹시 어떤 물건들이었는지 파악이 됐을까요? 일단 중국에 갈 네. 때 빈차로 갔느냐 아니면 뭘 싣고 예. 갔느냐 이거부터 보자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건 좀 취재가 구체적으로 되지 못했지만 예.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말부터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중국에 수출을 할 품목들을 미리 네. 다 조사를 해라,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수출 계획안이 작년 말에 음. 이미 승인이 됐었는데 네. 이때 승인된 물품이 잣, 팥, 그다음에 버섯, 산나물, 솔방울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아무튼 1차 자원이 만약에 실렸다면 이런 것들이 실려서 단동에 들어갔을 것 같고요. 예. 단동에서 싣고 들어온 물품들은 취재가 조금 됐습니다. 일단 건설 자재. 네. 이거 아마 집 짓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건설 자재가 이번에도 역시 수입이 됐고 그다음에 예. 의약품, 기본 화학 제품 아마 당연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의약품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밀가루나 콩기름 같은 식료품, 기타 생활 필수품이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콩기름이 1,000톤 넘게 수입이 됐네요. 꽤 많이 예, 들어갔네요. 일부는 화물 네. 열차로 들어왔고요. 이걸로 다 못 들여온 콩기름 같은 경우는 산동에서 남포항으로 해서 배로 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중앙기관이 요청한 물품들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선 당장 긴급한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수입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콩기름 하니까 또 네. 왠지 곧 있을 경축 행사 준비를 위한 물건 아닐까 싶은데 맞겠죠? 맞습니다. 네. 지난 1월 19일 날 정치국 회의에서 네. 김일성, 김정일 생일 경축 결정서라는 게 채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2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민족 최대 경축 기간으로 정하자 이렇게 지시문을 하달을 했는데 이 기간에 경축일이 5개나 됩니다. 2월 네. 16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 80주년, 그다음에 4월 11일 김정은 총비서 당 제1비서 추대일, 네. 그다음 이틀 후인 13일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일이 포함이 되고요. 4월 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 110주년입니다. 그리고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130주년 등등등 굉장히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그것도 정주년 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기념일이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아마 대규모로 네. 북한 당국에서 주민들에게 선물을 줄 것 같아요. 이미 지난 1월 8일 날 각 도당 조직부에 선물 공급 분과를 조직하라는 지시까지 이런 내려져가지고 지시까지요? 네. 이미 선물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가방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 지급하라 이런 지시도 내려졌고 네. 김일성 생일 태양절에는 당과류를 공급하라 이런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콩기름 식용유죠. 예. 명절 때는 기름 냄새가 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런 북한의 문화 때문에 그런지 그렇군요. 콩기름도 역시 네. 이번에 수입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콩기름을 위주로 많이 좀 수입이 됐고 뭐 경축 행사에 선물로 쓰일 거다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럼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들이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신의주로 반입이 되는 화물은 아마 감염병 방역 차원에서 네. 의주 방역장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뭐 품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는데
15일 또는 20일 정도 검역 또는 방역, 소독 작업 이런 걸 이제 쭉 다 마치고요. 모든 물품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2월 16일 날 공급해야 되는 거, 그 이전에 공급해야 되는 것은 지금 네. 현재 전국 주요 지역으로 지금 이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낙원역부터 의주 방역장까지 의주읍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3개월 초까지 통행 금지를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의주 방역장 주변 이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마 코로나 방역 조치 같은데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불편이 크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낙원역에서 의주읍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한 47km 정도 아이고. 되는데 자전거를 세네요. 타도 한 6시간 걸리는 네. 거리인데 그렇죠. 여기를 길을 못 건너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되는 생활에 네. 큰 불편함도 있는데 이제 이게 다 무슨 음. 조치냐면 어쨌든 지금부터 3월 초까지는 네. 그 방역장에서 검역 또는 소독 작업을 거치고 일부 지역으로 배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방역 절차를 네. 하고 있는데 또 그게 주민들의 불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또 다른 게 국제 화물 열차가 중국에 갔다 들어온 다음에 네네. 장마당 상인이나 무역업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네. 국제 무역 열차가 재개된 그러니까 다시 왔다 갔다 한 예. 이후에 환율이 급등해 버렸어요. 환율이요. 네, 그래서 1월 20일 기준으로 평안북도 신의주의 경우 원달러 가격이 1달러에 5,700원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열흘 전인 네. 지난 11일 4,700원이었으니까요. 9일 만에 20%가 조금 넘게 올랐어요. 급등했네요. 네, 그리고 네. 위안화 가격도 11일 1위안에 600원 정도 거래됐다는 것이 20일에는 700원, 한 15, 6% 정도 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장마당 상인들이 이거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게요. 말아야 되는지 더 오를 건지 혼란스럽겠네요. 떨어질 건지 네. 가늠이 좀 안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거고요. 네. 이 무역 재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당국의 지침은 아직은 없는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번 1월 16일을 네. 기점으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무역이 될 거니까 준비해 이런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 재개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된다면 언제 다시 정상화될 것인지에 대한 네. 지침이 없기 때문에 무역업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어떤 의견이죠? 이러면 곧 예.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달러 위안화를 빨리 사들여야지 더 오르기 전에 이런 쪽이 있고 네. 이거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열린다 하더라도 신의주만 열릴 것 같아. 그럼 양강도나 함경도 쪽은 무역이 안 열리니까 거기서는 달러 뭐 위안화 안 사도 되겠네. 혼란스러운 거죠. 이런 상황이 무역 그렇군요. 열차 재개 이후, 국제 화물 열차 재개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당국의 지침도 정확히 없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질문 이제부터 나올 텐데요. 자, 이번 국제 화물 열차 운행으로 사실 2년 만에 운행이다 보니까 네. 북중 무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까요? 일단 현재 상황을 네. 좀 짚어보죠. 예.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작년에 북중 교역액은 3억 1천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게 그 전, 그러니까 네. 2020년도에 비해서 41%가 감소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네. 코로나19 상황이 있기 전에 비해서는 한 85%가 감소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국제 제재가 좀 이완되기 전까지 보통 북중 1년 교역 규모가 한 40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네.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 3억 달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90%가 훨씬 넘게 극단적으로 지금 감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제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북중 무역은 중단됐다고 평가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상화될 것이냐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뭐 다음 달 시작되는 김일성, 김정일 그 생일 공급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 급하게 필요한 전략 물자를 구하기 위한 단기 열차 운행이라고 이제 일단은 분석이 네. 되는데 다만 무역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한 세 게 가지 있을까요? 정도인데 첫 번째 네. 지난달 12일경에 북한과 중국이
17일부터 열차를 이용한 교역을 재개하자고 1차로 일단 합의를 했어요. 예, 합의를 했고. 이게 언제까지 막 음. 하겠다 정상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열차 재개에 합의를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1월 말 무역법을 개정했습니다. 모든 교역 활동을 확대 발전시키자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지금 무역법 개정을 하고 했다는 점. 네. 그리고 세 번째 의주 방역장, 남포 방역장. 그러니까 북중 무역의 핵심 거점은 지금 신의주와 남포인데 네. 이쪽에 무역 물품의 방역장 건설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방역장까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무역을 음. 할 나름대로의 준비를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예. 제가 이번 열차 운행에서 주목하는 네. 점은 지금 이번 열차를 운행하면서 지금 방역장에다 물건을 놓고 뭐 열흘에서 20일간 뭐 방역을 하면서 네. 배송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무역을 하고 방역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제도와 절차를.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큰 문제 없이 물품을 격리하고 방역하고 배급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네. 무난히 완료가 된다? 그러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북중 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무역이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럼 추후 무역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더 활발하게 그렇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살펴봐야 될 게 러시아와도 지금 무역 재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중국과도 이제 무역 그 열차를 재개하자라고 네. 협상을 했지만 지금 러시아와도 무역 재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일 날 러시아 북극 개발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 신홍철 네. 그리고 러시아 장관 그 알렉세이 체쿤코프 이 두 사람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 유대와 교역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네.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물론 정확한 회담 장소 또 일자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그러나 회담을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 그쵸. 하나 작년 봄이었습니다. 러시아 접경 지역에 두만강역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가 러시아 쪽하고 북한하고 화물 열차가 오고 갈 때는 이 두만강역을 거치도록 예. 돼 있는데 이 화물 철도역을 개량을 했어요. 아. 작년 봄에 이미. 네. 그리고 작년 9월, 12월 달에는 그 두만강역 근처에 창고 등을 새로 또 지어놨습니다. 여기도 뭔가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걸 보면 러시아와 북한과의 무역 재개를 위한 준비 이것은 어쨌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중국과의 무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네. 무역의 핵심은 중국과의 무역이지만 러시아와의 무역도 일정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현재 북한 러시아 간 교역액은 2020년 1,470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만 달러, 1,500만 달러 수준이면 굉장히 적은 거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작년 1월에서 11월에는 4만 달러에 그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1,000만 달러, 1,500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네. 사실 안 한 거예요. 그냥 그쵸. 사실상 교역이 네.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번 논의를 계기로 다시 재개될 거냐 말 거냐 일단 가능성은 커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작년에 3억 달러였으니까 러시아는 사실 4만 달러면 굉장히 적은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지금 무역 재개가 되고 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조금은 좀 도움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자, 사실 2021년 4월 북한에 있는 12개 나라 공관이 생필품 부족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폐쇄가 됐었죠. 국제 인도주의 단체 소속 외국인 인력들도 북한을 떠난 상태입니다. 오늘 전해주신 대로 요 내용을 바탕으로 북중 무역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재개가 돼서요. 주민들의 고통이 조금 좀 덜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예. 지금은 이제 보릿고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수철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식량이 그나마 좀 넉넉하게 있는데 만약에 2월에서 4월까지 이제 북한 당국이 선물을 이제 대대적으로 주긴 그쵸. 주겠지만 예. 그 양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4월에서 5월 달에 보릿고기가 올 겁니다. 힘든 그래서 시기가. 지금 무역이 예.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되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역이 제대로 안 된 게 2년째잖아요. 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역 재개가 되기를 네. 간곡히 바랍니다. 자, 꼭 그렇게 돼서 저희가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엔케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